인간 생활은 큰 범위에서나 작은 범위에서 그리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모두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기, 물, 토양, 샘물 등 주위 환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사람들의 생활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야, 이거 좀 보십시오. 야,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체들을 품어 안고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는 산림. 이 산림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완전 무결한 생태계의 하나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다양한 식물들과 미생물, 그리고 곤충,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으로 해서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원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산림은 대기 속의 공기 정화와 물 저장, 그리고 산사태 방지, 야생동물 보호와 이 상쾌한 휴식도 제공 등 정말 인간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에 생겨났습니다. 그때로부터 40억 년이 흐른 5억 7천만 년 전이 바로 식물의 원조상이 물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4억 년 전이 땅에서도 생육할 수 있게 진화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으로부터 6,400만 년 전이 오늘날의 원시림과 유사한 숲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 과정을 살펴보면 이 숲과 관련된 흥미있는 하나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발전된 인간의 문화와 문명 배경에는 언제나 이 숲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숲을 인간이 도달한 문명의 숨은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인류 문화의 발상지인 우리의 대동강 유역과 황하 유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닐강 유역과 인다수강 유역 등 이 유역들에서 문화가 발전되어 올 수 있은 기본 이유는 바로 풍부한 물원천과 함께 이 숲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들에는 무성한 숲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지나친 경작과 체벌 등으로 해서 산림이 파괴되면서 재해가 일어나고 땅이 황폐화되면서 이 문명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이 숲이 인간 생활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식이주 문제를 산림에서 해결했습니다. 숲속에서 사냥을 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고 또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로부터 이 숲은 우리 선조들이 생활해온 터전이었습니다. 이 숲은 단순히 이 생존을 위한 터전만이 아닌 이 문화 생활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 도서들이나 그림, 그리고 이 벽화 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반영된 그 대표적인 나무들이 바로 이 소나무와 버드나무였습니다. 소나무는 우리 인민들의 굳건함과 강인한 절개와 지절을 상징했고, 또 장생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보수의 의미로도 상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 평양은 예로부터 버드나무가 유명해서 류경이라고 불리어졌는데, 그것은 평양이 버드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 이 나무가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긴 생명력이나 또 번식력을 상징하고 봄과 청춘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숲은 현대 문명의 발전 속에서 그 귀중함과 가치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발전과 생태환경,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한 살림의 기능에 대해서 해당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산림 생태계는 1천만 종의 생물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곳은 육지 생물권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포함하고 있는 곳으로 됩니다. 그래서 산림 생태계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지구상에 온갖 생물이 발생하고 발전하고 진화하는 이런 비밀이 머물고 또 유전자 창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산림 생태계는 다른 산림 생태계에 비해 볼 때 생산성이 가장 높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20세기 초에는 산림에서 2,000 내지 2,500종의 생산물과 원료를 얻어냈다면 50년대에는 4,500 내지 5,000여 종, 또 현재에 와서는 2만여 종의 생산물과 원료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기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환경적 기능입니다. 여기에는 홍수를 막아주고 물을 정화하며 대기를 정화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속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생활과 건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해변과 같아서 비가 내릴 때에는 그것을 붙잡아 두었다가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흘러내려갈 수 있게 합니다. 산림 토양은 나무가 없는 장소에 30배나 되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은 홍수를 방지하고 오랜 시간 동안 물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빗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서서히 흘러보니 홍수와 가물을 조절해서 자연적인 온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산림을 록색 온재라고도 부릅니다. 흔히 사람들은 저 숲에 들어가면 그 기분의 상쾌함과 또 이 심신이 거뜬해지는 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산림이 사람의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대표적인 실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숲에서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 기본 요인은 무엇인지? 산림은 맑고 깨끗한 그 공기를 생산하는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 속에서는 식물들이 비답성을 진행하면서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는 것과 같은 이런 생리적인 대사 활동이 부단히 진행되고 울창한 산림은 한 정부에서 1년에 그 16톤의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12톤의 산소를 내보냅니다. 사람 한 명의 하루 소요되는 그 산소량이 0.75kg이라고 할 때 이것은 1년에 44명분의 산소를 보장하는 격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 속에 있는 공기 1立方cm 속에 우연 함량이 300개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지만 산림 속에 있는 공기 중에는 2만여 개 정도, 즉 70배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최근 지구상에는 비정상적인 기후현상, 환경오염 현상들이 의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연적으로 조절해주는 것이 바로 산림입니다. 산림은 태양열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은 태양빛을 막아주거나 표면으로부터 반사된 복사열을 차단함으로써 산림 내에 기후 조절을 하여줍니다. 산림이 있는 지역과 나무가 없는 지역을 대비해 볼 때 온도를 2 내지 4도 낮추거나 높여주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추울 때는 2 내지 4도 높여주고 더울 때는 2 내지 4도 낮추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산림은 강한 대기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0.1 내지 1 마이크로미터의 먼지는 연기나 안개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사람의 호흡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여기에 화학물질이 붙어 있으면 그 피해는 더 큽니다. 사람들의 건강에 해로운 먼지를 흡수하는 천연 흡진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림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 정보의 넓은 잎 나무림은 연간 380kg의 먼지를 흡수하고 반올림 나무림은 140kg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산림은 이산화硫황과 불화수소, 염소가수 등 대기 속에 있는 유해 물질을 흡수해서 대기를 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그 어떤 생태계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숲속에 들어오면 나무에서 향기가 풍기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 향기를 내는 물질들 중에는 알파피넨이라는 물질도 있습니다. 알파피닌은 긴장할 때 일어나는 교감 신경계통의 흥분을 억제하고 부교감 신경계통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인데 산림 속에는 이 물질이 사람들의 건강에 알맞춤한 농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산림치료와 산림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깨끗한 공기와 안정된 럭색 환경, 새들의 울음소리 등이 사람들의 건강 치료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 35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는 곳과 그다음에 건강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해한다고 하면 1km 범위 안에 숲이 있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 속에서 우울증이라든가 그다음 심장병, 그다음에 전염병과 같은 이런 주요 질병 발생률이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3km 범위의 숲이 있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 속에서는 우울증이라든가 소화기 질병 같은 것들이 예방 효과만 가져왔다는 이런 자료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숲에 가까이 살수록 주요 질병 발생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중에서도 산림 파괴 문제는 오늘날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30년 동안 산림 체벌로 4억 2천만 헥타르의 산림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속도로 나간다면 20년 안에 약 100만 평방킬로미터의 산림이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산림 파괴의 원인을 놓고 보면 주로 식량 생산을 위한 부대기밭 개간과 무질서한 자원 채취, 그리고 산림 자원의 남도벌, 또 병해충과 산불 피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구상의 산림 면적이 급속히 감소하고 또 생태계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국제사회계는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2019년에 진행된 유엔 총회에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을 생태계 회복을 위한 10년으로 이렇게 정하고 이 기간에 폐하되었거나 파괴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광범한 규모로 확대해서 기후위기도 해소하고 또 식량 안전과 물 공급, 또 생활조건 보장 등을 개선할 것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지구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산림 생태계를 회복하는 사업은 좋은 지구적인 첨예의 과제로 된다는 것은 오늘날 국제사회계의 일치한 견해로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은 이 무성한 숲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산림의 건강이자 우리들 자신의 건강입니다. 지금은 바로 산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 자신이 노력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 숲을 보호하고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